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민을 바라보고 서울 시민만 생각하는 서울시의회 플러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K-팝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는 가운데 국내 최초 K-팝 전문 공연장 서울 아레나 조성 사업도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네, 김용석 서울시 의원은 서울 아레나 조성 사업이 낙후한 동북권 경제 활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현재 서울에서 대형 실내 콘서트 장소로 쓰이는 곳은 고척 스카이돔과 잠실 실내체육관, 장충체육관 정도. 이들 시설은 본래 체육 경기를 위해 만들어진 시설인데다 객석 수도 최대 17,000석에 불과해 관객 수만 명이 몰리는 대형 음악 공연 개최는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K-팝 팬들과 문화연예계 관계자들은 국내 최초이자 최대 음악 전문 공연장이 될 서울 아레나 건립에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복합문화시설 서울 아레나 조성 사업은 도봉구 창동 철도 차량기지 이전 등으로 확보될 공간에 K-팝 전문 실내 공연장과 관련 대중음악 지원 시설을 짓는 사업입니다. 서울의 다른 지역에 비해 낙후한 동북권 경제를 활성화할 목적으로 지난 2015년 서울시가 건립 계획을 내놨지만 추진이 더뎠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사업심의와 서울시 의회 동의 절차를 통과하면서 마침내 사업 추진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최근 방탄소년단 등의 세계적인 인기로 K-팝 산업 전망에 청신호가 켜지면서 공연장 조성 사업에 탄력이 붙게 됐습니다. 창동 3개 이제 신경제 중심지 개발을 하면 주변에도 그런 음악 산업이라든가 쭉 시설이 들어올 거니까요. 활성화될 수 있을 걸로 생각은 듭니다. 공사는 내년 9월에 시작돼 2023년 12월쯤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시설의 소유권은 서울시가 갖지만 운영권은 30년간 민간 사업자가 갖습니다. 시는 시설 조성과 운영에 참여할 민간 사업자 모집에 나섰습니다. 최초 사업 제안자인 가칭 주식회사 서울 아레나 이외에 또 다른 민간 사업자를 유치하기 위해 다음 달 10일까지 사업 제안서를 받습니다. 사전 적격성 평가와 가격 공익성 평가 등 두 단계의 평가를 거쳐 오는 9월 중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TBS 이강훈입니다. 서울시가 올해 500여억 원을 투입해 학교 163곳의 노후 화장실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상기 서울시 의원은 시설 교체에 그치지 않고 학생들의 참여와 디자인에도 중점을 둔 교육 환경 개선에 반가움을 표했습니다. 지난 2017년 노후 화장실 개선 사업을 마친 서울시내 한 초등학교 화장실입니다. 오래된 세면대가 깨끗한 새 세면대로 교체됐고 낙서로 가득했던 벽은 색색의 그림으로 채워졌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015년부터 학교 화장실 개선 함께 꿈 프로젝트를 진행해 지금까지 978개 학교의 화장실을 새롭게 바꿨습니다. 올해도 163개 학교를 대상으로 개선 사업을 벌입니다. 투입되는 예산은 서울시 144억 원, 서울시교육청 371억 원 등 총 515억 원입니다. 사업 이름이 함께 꾸미고 꿈꾸는 학교 화장실 만들기인 만큼 시설 교체에 그치지 않고 학생들의 참여와 디자인에도 중점을 둡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지금도 그러거든요. 지금 우리가 꿈꾸는 화장실, 그런 쾌적한 환경 부분에서는 학생들도 참여하고 교사들도 참여하고 그다음에 전문가들도 참여해서 정말로 수요자, 아이들에 맞춰서 그런 어떤 교육 환경 개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으로 꾸려진 디자인 TF팀은 기획 단계부터 참여해 공간 구성과 디자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렇게 새롭게 바뀐 화장실을 이용하는 학생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옛날에는 냄새나고 막 더러워서 화장실 가기가 불편해서 그냥 참고 맨날 집에 가가지고 빨리 가가지고 썼는데 요즘에는 화장실이 깨끗해지고 냄새도 괜찮아져서 요즘에는 학교에서 이렇게 화장실을 편하게 가게 되었어요. 개선 공사가 완료된 후에도 학부모 모니터링단이 화장실 관리 상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합니다. 서울시는 오는 2021년까지 15년 이상 된 노후 화장실을 계속 바꿔나갈 계획입니다. TBS 조주연입니다. 성준기 서울시 의원이 영동대로 지하 복합 환승센터를 원안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영동대로 지하 복합 환승센터 건립 사업은 영동대로 일대 삼성역 사거리와 코엑스 사거리 지하 공간을 철도 통합 역사, 버스 환승 정류장 등 대중교통시설과 시민 중심의 문화 공간으로 개발해 소통과 교류의 거점으로 조성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서울시는 영동대로 지하 복합 환승센터와 관련해 오는 2023년 완공을 계획했으나 지난 2월 국토교통부의 KTX 연장 노선 배제 요청으로 현재 재설계를 추진 중입니다. 성 의원은 현 정부가 남북철도 연결은 물론 러시아와 유럽까지 연결되는 대륙철도 건설을 통한 경제 성장을 강조한 바 있듯이 KTX 의정부 연장은 통일시대의 성장과 발전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권수정 서울시 의원은 지난달 26일 서울특별시 경제정책실과 노동민생정책관 현안보고에서 서울시가 실시하고 있는 소상공인 어린이 제품 안전검사 지원 사업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권 의원은 서울시가 화학물질에 민감한 어린이 이용 제품 안전검사 비용을 80%만 지원해 소상공인의 신청이 저조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최근 어린이 이용 제품에서 유해 화학물질이 기준치의 340배를 초과해 검출되는 등 어린이 건강권 보호와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어린이 제품 안전성 검사 지원 확대를 촉구했습니다. 문병훈 서울시 의원은 서초 주민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본 사업은 2019년 8월을 목표로 서초구 강남대로에서 마방 근린공원을 잇는 도심 바람길 숲 조성 사업입니다. 서초구는 녹지량 확충을 통해 가로수와 하층숲, 벽면숲이 조화된 입체숲을 조성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돕는 식재와 가로수 구조 개선, 복합 배치를 통한 바람숲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문 의원은 미세먼지 저감 대책과 주민 건강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밤이 깊었네 원하며 춤을 추는 우리들 이 밤에 흔들리고 있어 서울 시민을 바라보고 서울 시민만 생각하는 서울시의회.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조례를 알면 서울시의회가 더 잘 보입니다. 서울시의회에서 발의 제정한 조례를 알기 쉽게 소개해드리는 손에 잡히는 조례 시간입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우리는 밤에도 다양한 조명기구를 이용해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양한 색과 형태의 빛이 펼쳐지는 도시의 야경은 아름답기까지 해서 많은 시민들이 야경 명소를 찾아 나서기도 하던데요. 하지만 이 아름다운 불빛들은 사람과 자연에게 오히려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이에 서울시의회가 빛공해를 줄이기 위해 개정 조례안을 마련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빛은 낮과 밤의 경계를 허물어주죠. 게다가 기온이 오르는 봄과 여름에는 선선한 바람이 부는 해질 무렵 시작하는 야외 행사도 늘어나고요. 도심 곳곳에 문화공간이 잘 조성되어 있는 서울의 경우에는 인근 주민들이 과도한 조명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서울시의회가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 빛 형성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마련했습니다. 네, 실제로 봄이 되면서부터 서울 도심 곳곳에서 다양한 야외 행사들이 시작됐는데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지만 이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개정 조례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네, 이번 개정 조례안에는 상업, 공업 지역에 지정되는 제4종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목적에 공업 활동이 추가됐고요. 공공청사의 점등 소등 시간 고려 사항에는 주거지 사이의 거리와 지역 특성이 추가됐죠. 또 조명 계획 수립 시 조명의 상관색 온도와 연색성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이 개정안에 반영된 색 온도란 색을 나타내는 여러 방식 중 하나로 온도가 높아지면 푸른색, 낮아지면 붉은색을 띠는데요.
일상에서 주로 쓰이는 백색 LED 조명의 경우 과도한 청색 파장을 방출해 각막 손상과 시각장애 등 질병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조명이 물체 색감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로 나타내는 이 연색성 역시 조명에 의한 색 차이가 클수록 눈의 피로도를 높이고 실제 사물 색상을 왜곡해 보이도록 하는 등 문제를 일으킨다고 보고된 바 있죠. 네, 본회의에 상정된 조례안이 무리 없이 가결되기까지는 많은 이들의 공감이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2016년 미국의 관측 위성 수오미 NPP가 야간에 지구를 관측한 결과를 바탕으로 국제 공동 연구진이 세계 빛공해 실태를 조사했는데요. 그 결과 전 세계의 80% 이상이 빛공해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한국은 국토 면적 중 빛공해 면적 비율이 89.4%로 90.3%를 기록한 이탈리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죠. 실제로 국내에서 빛공해로 인한 민원도 2011년부터 2017년 6년 사이에 무려 3만여 건에 달했다고 합니다. 서울시에 접수된 빛공해 민원만 살펴보더라도 시민들의 피해가 적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2013년 773건이었던 빛공해 민원이 2018년에는 2,577건으로 급격히 증가했다고 합니다. 피해 유형으로는 수면 방해가 83.7%, 생활 불편이 10.1%, 눈부심 5.2% 순인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한 것이죠. 네, 빛공해로 인한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는 통계만 보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조명 등으로 인해 불편함을 겪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실제로 빛공해는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네, 사람의 몸은 생체 시계에 따라 24시간 주기에 맞춰 산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신체는 밝은 낮에 활동하고 어두운 밤에는 잠을 자는 리듬에 맞춰 건강을 유지하는데요. 하지만 밤낮 구분하지 않는 밝은 환경 때문에 생기는 빛공해는 이 생체 리듬을 무너뜨리게 되고 이는 건강 악화로 이어집니다. 수면 방해가 빛공해 피해 유형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빛공해는 수면 장애를 유발합니다. 또 눈 건강도 해칠 수 있습니다. 빛공해에 노출되면 결막 충혈과 안구 건조, 눈 피로감, 눈 통증 등이 나타나는데요. 장기적으로 노출 시 황반 변성으로 악화되기도 하죠. 과거 노인성 질환이던 황반 변성이 중장년층에서도 자주 발병하는 이유 중 하나로 빛공해가 꼽히고 있습니다. 또 빛공해는 성장 호르몬과 황체 호르몬 등의 분비를 방해하기도 합니다. 이 같은 호르몬은 기력 회복, 발달 등과 관련이 있어 수면이 부족한 청소년의 신체적, 학습적 성장을 방해하는 것이죠. 심하게는 암 발병 가능성을 높이기도 하는데요. 인공 조명에 과도하게 노출되면 유방암과 전립선암 발병률을 높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생활 속 많은 부분에서 도움을 주는 조명들이 사람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더 어마어마한 것 같은데요. 우선 빛공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휴식 시 너무 밝지 않은 조명을 사용하고 취침 시에는 스마트폰과 TV 등 불필요한 조명을 차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서울시의회 조례 제정으로 인해 서울시 차원에서도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유정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3일 관악구에 위치한 국내 첫 매입형 공립유치원인 구암유치원에 방문해 학부모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의원은 유아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좋은 의견을 주신 학부모님들과 관악 지역을 방문해 주신 더불어민주당 당 지도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국내 최초의 매입형 유치원인 구암유치원이 최고의 공립유치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육아와 보육 문제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망설이고 있으며 부모들 역시 육아 문제 때문에 많은 고민을 안고 있다며 구암유치원처럼 아이를 마음 놓고 보낼 수 있는 국공립 유치원이 확충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기열 서울시의회 부의장은 지난 2일 순천시의회 운영위원회 의원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순천시의회는 서울시의회와의 교류와 함께 2019 순천 방문의 해를 맞아 순천의 아름다운 문화, 역사, 생태, 관광지 등 홍보 활동의 일환으로 서울시의회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순천시의회 허유인 의회 운영위원장은 박기열 부의장을 비롯한 서울시의회 직원 여러분의 환대에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도 꾸준히 교류가 이어졌으면 좋겠고 지난 2013년 개장한 순천만 정원 등 다양한 볼거리가 있는 순천에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박기열 부의장은 지방의회 위상이 정립되고 진정한 의미의 지방분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가 필수라고 강조하며 지방의회 간 교류를 통해 의회 운영이나 정책 등을 서로 벤치마킹하는 것이 지방의회 역량 강화의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교류의 기회가 더 많아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의회 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